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나는 안 앉아. 난 이거 해야 되니까 앉아. 오늘을 사진 찍는데 또 신부를 지금 한 번씩 김현 선생님, 김 선생님, 김혜연 선생님, 요거 한 번씩 나눠주세요. 저도 한 장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갈까요? 자, 앉으세요. 저 안에 앉은 자 들어오세요. 예, 뒤로 가세요. 예, 아니. 의자 저기 앞에 그물 있잖아. 의자 앞에 그물 보면. 내 자리. 네 자리, 내 자리. 아니 그러니까 저기 기사 저기 전화번호 있네. 난 몰라. 다른 일이라고. 다른 일이라고. 여기 집회기, 김일수 선생님, 여기서 집회기 걸고. 나도 안 먹는데 이럴 때는 좋아. 여기 누가 하실 거예요? 여기 안 먹는데. 모델을 드려야 돼. 모델을 비싸게 풀려까지. 이전이들 거기 뚫고 거래요. 이전 더 앉으면 안 돼요. 예, 예,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자, 예, 거의 들어오셨죠?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 갑니다. 아이, 거기, 그, 아무거나 앉으시면 돼. 이쪽에, 안쪽에 앉으시고, 그쪽에 앉으시고. 나뭐 쓰려고. 아, 예, 예. 책상이 필요해서 나. 아, 그럼 그거 하세요. 난 이쪽에 아무데나 앉아도 불편하지 않아도 되잖아. 어디서 오셨는 거죠? 자, 다들 아, 오셨어요? 여기가 시와 창가. 아는데 위에 씨가. 출석 불러야 돼요? 아니, 저기 진주에서 1박하고, 유등축제 보고, 그러셨구나. 펜션에서 하고. 예.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대표님이 앞으로 앉으시고. 아,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까지 아침 식사 부지런히 하시고 버스 안에서 또 빨랑빨랑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그 지리산에 있는 지리산문학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시와 창작 문인들 지리산문학관 방문을 환영한다는 배너까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갖춰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규재 시인님은 어제 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 장주나 그 시조 시인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가 이제 그 시조 시인님의 그 기념 문 책이 쌓여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와서 뵙고 인사드리고 갔는데 오늘 이제 우리 장규재 시인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의 이제 문화평론가님의 강의를 간단하게 듣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 씨님이십니다. 모자 같이 마시죠. 시원하십니다. 예, 저보고 자꾸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 진주에서 그 밤늦게까지 통음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술들 깨실 겸 지리산문학관에 저희가 한동안 저희가 손님 초청을 못했습니다. 오신 동안 분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당분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다가 네이버 블로그에요. 최근에 뭐라고 썼냐면 한 달이 채 안 됐을 겁니다. 많이 됐으면 한 달 됐겠네요. 지리산문학관 간판만 덩그러니 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떴어요. 그때 마침 저 혼자서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외출을 했을 텐데 그분이 어디 금산문학관을 가서 봤더니 폐관이 됐더라. 잡초만 무성이 자라고 지리산문학관도 좀 불안불안하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판만 덩그러니 사람은 없고 고양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잡초는 무성했고 그것이 지금 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한 6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지금 원상 회복되는 중이에요. 한 5년간 저희가 좀 난처할 정도로 인력이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 좀 게으름을 너무 많이 폈어요. 지난번 3주 전에 그분의 그 블로그가 저를 다시 자극을 해서 나라또를 또 땡겨오고 두 분 선생님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두 분 선생님을 모셔서 연말까지 석 달간 주무시고 드시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 책임진다고 하고 문체부가 자금을 주고 그 쾌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리산문학관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여기에 내려왔고요. 지리산문학관은 2009년 6월 8일 날 개관을 했어요. 김윤숙 문학관장은 그 대신 인사를 좀 전해달랍니다.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지 못하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급적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 일정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분이 왜 이 문학관을 만들게 됐냐면 여기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호가 인산 어디린자 외산자 인산 김일훈 선생이신데 지금은 우리 일반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주겸의 발명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전라도 쪽에 가면은 절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뭐 500년 전통의 주겸이 이제 내가 개발했다 하는 분들이 곳곳에 좀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정통성을 좀 가진 분이 인산 선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문학관을 운영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문체부가 문학관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돈은 처음에 왕창 들었지만 서서히 이제 국가 자금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이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죠. 다른 어떤 대전 충남 계십니까? 계시는 곳에 문학관이 가까운 곳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그 문학관들을 자주 좀 찾아게 주시고 그분들에게 어필도 좀 하셔요. 우리 다들 한글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처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체부가 연간 사업을 원래 연초에 발표를 하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서 8월 말쯤에 공고가 뜨기를 지필 창작 공간 지원 사업, 문학 지필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을 공고를 띄웠어요. 저희는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그 몇 주 사이에 제가 욕심을 내면서
두 분을 초빙을 하고 문체부에 협회를 통합니다. 문학관 협회 통해서 전국에서 3개밖에 안 되는 100개 문학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꼴찌를 해도 3등인 거예요. 저한테 1등이고 선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왕창 벌어다가 두 분을 모셔서 연말까지 이런 행사를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이따가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두 분이 계시니까 잠깐 드릴게요. 정인 선생님. 네. 문학평론가이시자 시조 쪽으로 창작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제목이 선생님의 강의 제목은 정영시와 자유시의 그 경계는 어디인가, 그죠? 장르를 넘어서서 라고 이제 제가 문제를 주었더니 주제를 이렇게 잡으셨네요. 그 말씀 보니까 듣기로 하시고 아동 문학가십니다. 우리 백남구 선생님. 가까운 문학관 가셔서 지리산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 우리도 글 쓸 수 있는 공간 다오 라고 하셔요. 그러면 전국에 그런 문학관이 5개, 10개, 20개, 50개, 100개까지 쫙 돼야 우리 글 쓰는 분들이 어떤 창작 공간이나 창작 발표의 어떤 의지가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 10월 1일 날 오셨거든요.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상당량의 작품을 지금 수북이 쌓아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공기에, 그죠? 밥 다 해드리고 커피 그러면 커피, 뭐 물무차 그러면 물무차, 타 더워 그러면 시원하게, 추워 그러면 덥게, 빵 그러면 빵 사다 드리고. 파리바게트가 파리에 없었던 거 아십니까? 파리바게트가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최근에 파리에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이 분점이 생겼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마지막 광고 30초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것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을 하나씩 주시고 인산 주경 시작. 소비자 효과 5,000원. 우리 박수 크게 한 번만 더 쳐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막 속보가 왔습니다. 우주에서 오셨는 모양이에요. 뭔데요? 우전 선생님이신데요. 왜 저한테 이걸 전달해 주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냥 명함 드린 거예요. 사회자를 당황시키는 것도 기술이 있으시네. 설날 때 명함 주시면 실례야. 끝나고 주셔야지. 예, 그러면 출연했던 니들 주시오. 아니야, 실례. 예, 박서진 선생님. 지금까지의 어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거 생긴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09년 6월 8일. 2009년이요? 4년 차, 13년, 만 13년이네요. 운영비는 국가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 월급이 문체부에서 나오고, 이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에 그분도 훌륭한 분인데, 내가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당황했겠죠. 저는 더 당황했고, 그걸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우리 협회장이 문체부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당신의 문학관은 어떻게 하는 거야? 블로그 봤어? 저도 봤더니 으악! 그래서 자녀들은 그럼 어찌에 다 모으셨는지.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김윤송 문학관장이 본인이 이렇게 소장했던 수집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온 이후에는 저와 우리 김 관장이랑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고, 한 가지 자랑 빼먹었네요. 전국에서 문학관은 뭐 막론하고 장서를 14만 권 가진 문학 어떤 단체는 드뭅니다.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이 정도 빼면 아마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지 싶습니다. 문학관 안에서 물론 제일 많고요. 그래서 책 많은 걸로 2018년도에 최우수 문학관상을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몇 년 좀 주춤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종종 10월 8일부터 시작한 우리 초청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산문학관이 가봤더니 훌륭하게 하더라 뭐.
라고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블로그에 제발 좀. 자, 제가 그 여기 내려오면서 하시는 그 지상문학관에 가는 것하고 장순아 씨님에 관한 것을 프린트로 나눠드렸거든요. 한 번씩 또 가시라고 하는데 두 분 선생님 강의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의 그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 고무신에 관한 시만이라도 좀 간단하게 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양이 좀. 예. 고무신은 1968년도에 창작을 하신 것이에요. 고무신이 있기 때문에 사봉장순화라는 시조실이 약 길이나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됐죠. 나이 만 40이 되는 때 시집을 처음 상대를 해요. 28년생 용띠고 제가 64년생 용띠가 띠동갑입니다. 36년 차이죠. 40살까지 20대 후반에 대천절 경축 백일장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 지시였답니다. 행사를 해라. 한시, 시조, 또 하나 그렇게 두 개일 겁니다. 한시와 시조로 백일장을 열어라 라고 해서 그 1회 대회 때 장순화 선생이 장원을 해요. 이른바 장원급제입니다. 문단에서 볼 땐. 그것도 대통령 지시로 하는 첫 번째 행사예요. 그것을 이제 퍽 띄웠는데, 그리고는 가람 이병기 선생을 아시죠? 노산 이은상 선생을 아시고, 그 두 분은 사봉은 내 제자야라고 두 분이 이렇게 좀 알력이 좀 있었다. 그 두 분은 중국으로 치면은 200과 두보를 이제 그 양대 적수로 치잖아요. 한국의 시조단에서는 노산과 가람을 양대 산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두 분은 이렇게 살가운 대화를 생전에 안 하셨다고 그러네요. 들리는 말씀으로 그럽니다. 가람 선생이 어떤 자리가 되면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인데 노산 선생은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이고 그자가 뭘 알아? 라고 가람 선생이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그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고. 그래 이제 노산 선생은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훑고 다니시면서 다니는 데마다 봤다 들었다는 시가 나오는 술 한 잔에 시 한 수가 나온다는 200을 노산 선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시가 그렇게 쉽게 나오면 그게 시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게 이제 가람 선생님이라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버지니까, 아버지 제가 사봉연구가로 자처하고 있는데 누구를 더 흠모하시고 존경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장점만 얘기하셔요. 그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위로 짐작한데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인데 제가 나중에 글로 한번 그거 발표를 할 테고요. 고무신은 이제 그 어떤 표현상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좀 드리면 68년도에 그 시를 짓고 가람 선생이 습작을 가져다 대드리면 이 친구가 할만한 친구가 하는 친구인데 왜 시집을 안 내? 그게 불만이셨답니다. 자네 왜 그래? 왜 시집을 안 내?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 골프로 치면 머리를 얻는 그런 개념이죠. 자기 책을 내는 것이. 그래야 아마 가람 선생이 그 다음에 작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분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제 어떤 그 연습 뭐랄까요? 실험작을 또 들고 갔더니 도대체 자네는 언제까지 실험만 할 건가? 라고 이제 혼쭐이 났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나 생각하고 부랴부랴 이제 시집을 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선생님이 작곡을 하셔요. 거기에 들어간 게 고무신입니다. 고무신은 상훈 선생은 빼려고 했었다는 거죠. 왜? 어른들이 이른바 시조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네모 박스가 들어가고 전문가도 이 고속도로를 형상화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조라는 것은.
근데 그거를 했다가는 이제 책까지 냈다가는 박살이 나게 생겼으니까 빼고 싶은데 그 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가 문교부 편수관 한 분하고 그 시집을 만든 편찬을 도와줬던 출판사의 친구분이었대요. 이 시조가 시조의 시작할 시자 저항조자 시조의 시조격인데 이걸 왜 빼냐고 이걸 넣자고 해서 원래 맨 뒷장에 지금도 있죠? 맨 뒷장에 살짝 끼워 넣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봐주신 거예요. 그걸 내 대표작이 될 거라고 앞에다 넣었다가는 이제 박살이 나는 건데 그걸 보고 마침 그 해에 국정국어교과서 3차 개정 시기였대요. 그 시집을 보고 문교부 편수관이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쭉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른바 사범의 이제 어떤 신화가 창조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우리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나마 제가 좀 잘 알겠죠. 저는 50년 이상을 어른 모시고 또 선양한다고 하는 것이 10년이 넘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우리 정희주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두 분의 평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평전 작업을 제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선생님이 지금 밤을 새워서 연말에 역작이 나와서 연초에 책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게 너무 이르고. 제 계획은 그렇고. 제가 압력 넣는 거예요. 예. 그 정준하 씨그 시를 잠시만요. 순자 하자 쓰십니다. 준하가 아니고 순하. 그 보면 보통 저항시라고 이렇게 많이 칭하여 있는 것 같아요. 저항시요. 저항시. 저항. 그래서 그 몇 편 있습니다만 사복을 저항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이렇게 칭하는 것 같던데. 장준하 선생과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정씨 독립운동하신 장준하 선생은 그죠? 그 별개 예, 두 분은 이름이 다른데. 친척관도 같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장준하 선생은 사상계를 창간하신 장준하 선생이 계시고 박정희랑 대판 전혀 한명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준하고 장준하는 숨어서 글로 약간의 저항을 이만큼 한 몇 편 안 됩니다. 저항이라고 할 만한 시. 당신은 없죠. 정씨는 없고 준하고 순하고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 아예 한자 돌리니까 형제인 줄 알았나 봐.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이름을 혼동해가지고. 예. 아니 여기 장순하라고 그래서 예. 같은 그 어떤 합자도 죽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예,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물러나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데 제가 모르니까. 기억을 하셔요. 가시기 전에 꼭 이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시는 분 아시죠? 선물은 맨 마지막에 드리는 거. 선물 받고 도망가는 양반들이 있어. 자, 고맙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오셨어요. 정일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일 선생님은 1994년도 조선일보에 그래도 최대 발행 부수라고 하죠. 중앙 신문 중에 가장 발행 부수가 많다는 조선일보를 상원급제하신 시제로 그 심사를 누가 했냐면 사봉 장준하 선생이 하셨다. 그래서 그분과 또 저희 두 사람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돼서 제가 특별히 초빙을 해서 모시고 온 시조 시인이자 평론가이신 정일입 선생님께 정영 씨와 자유시 그 경계는 어디인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고 또 분단의 선배님들이시고 다 그러시니까 제가 굳이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고요. 그 제가 최근에 한식방 저요. 예.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예, 발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냥 유창하게 나와야 하는데
휘파람할 때 휘자고요. 독립할 때 립자. 이런이 발음이 이름 제대로 못 듣잖아. 아야. 아주 명이름이시네. 예, 제가 한문을 잘 못 쓰는데요. 요것은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 빛날 휘자에다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톨릭의 그 필립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제가 최근에 헌책방을 뒤지고 어디 뒤지다가 아까 말씀하신 장순아 선생님의 백색부라는 시조집의 초판 1세본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드님들도 어디 몇 권 있다고 하는데 말로만 있다고 했지 실물을 못 봤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안테나상 유일한 소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백색부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이제 고무신이 실려 있습니다. 마치 수록을 안 하려다가 수록한 것처럼. 네, 그래서 요걸 제가 가장 아끼는 수장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 넷째 아드님이신 장규재 선생님도 좀 보여달라 해도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조 전공하거나 이분들에게는 부르는 게 값이 돼. 초판본 1세본을. 그때는 책이 있고 책 카바가 또 있어가지고 두꺼운 걸로. 그래서 제가 그 책 만질 때마다 흰장갑 끼고 저희 안사람도 보기만 하지 손대지 못하게 그런 그래서 갈수록 하여간 한 50년만 있으면 저희 아들 손자뻘에게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닐까. 장수나 문학관이 생겨도 제가 기증 안 하려고. 거기에 비로소 실리는데 1980년대, 1970년대와 80년대가 이제 아시다시피 소위 이제 민중시 시대가 되잖아요. 그 말씀하신 이제 저항시가 나오고요. 그 유명한 김지하 또 박노해 이 사람들이 아주 민중시로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에 또 하나 등장한 것이 해체주의라는 그 시 유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황지우 또 포항 출신의 박남철 같은 사람은 독자놈 길들이기. 그래서 야이 나쁜 놈들아 내 시가 어렵다고 시자도 모르는 소위 이 쌍놈들이 내 시에 대해서 뭐라고 하다니 막 독자를 욕하는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자놈 길들이기를 치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독자에게 욕을 하는 그런 시를 쓴 박남철이라는 분, 황지우, 또 유명한 유하, 또 장정인이라고 그런 못된 놈들이 나와서 시를 해체하는 해체주의 시는 이 1970, 80년대 사이에 민중시 이것이 이제 90년대 초반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해체주의를 꼭 치시면 잘 나오니까 더 아실 거예요. 이 해체주의의 현대적 시조가 바로 이 장순아 선생님의 고무신이다. 그런 면에서 시조가 자유시를 선도했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고무신은 소위 이제 미술의 큐비즘이라 해서 입체주의, 피카소 같은 그런 것과 여러모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문학사적으로 장순아 선생님의 고무신이 별것도 아닌 단수 시조지만 이게 얽혀 들어가면서 이게 역사적 위상이 커지는 겁니다. 야 이걸로 끝나버렸으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텐데 이제 요것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시의 그 유명한 해체주의가 나오게 그런 사상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조그마한 불씨가. 그래서
이 민중시의 해체주의를 놓으려면 이걸 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점 역사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작품이라도 후세 사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불씨를 살려주질 않으면 유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중가요도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트로트도 누구도 안 알아줬는데 어떤 영화에서 유명한 배우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냥 대박을 터뜨리고 또 어떤 가수는 죽으라고 불렀는데 안 알아줬다가 무슨 미스터 트롯인가에 나와서 막걸리 한 잔 한 바람에 비로소 그게 유행해갖고 덩달아서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띄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띄워주는 것이 없으면 작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저희들도 다 무명 작가들이지만 어떻게 쓰다 보면 훗날에 어떤 후배가 제 거 하나 띄워주면 졸지에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냥 부지런히 쓰셔서 자꾸 선전을 해야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누구도 안 알아줘요. 네, 그래서 후배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게 어째서 시조냐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시조가 아니다. 자유시를 짤막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그 시조로 볼 수 없다. 라는 시각은 전통적 시조의 관점에서 본 시각입니다. 그 시각이 틀리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시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승했지만은 요즘에 와서는 그게 어째서 시조가 아니냐, 시조다 하는 주장이 조금 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주장도 맞고 저런 주장도 맞고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서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지 내 말이 맞으니까 네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주장한 것에는 너 반대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이 쓰시는 글 작업과 조금 틀리더라도 이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학적 작업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반대는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도 막 써는데 진보가라는 말이 없으면 보수도 없는 것이고 보수라는 말이 없으면 진보도 없는 거거든요. 새는 양날개로 나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 밀고 당기긴 하되 죽이려고는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싸먹어 하면서 이 국가적인 발전과 국익을 도모해야지 니네들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자. 물론 어떤 때는 이쪽이 좀 승하고 새가 날 때 왼쪽으로 돌려고 오면 왼쪽 날개를 약간 접고 오른쪽 날개를 펴야 이게 도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쪽 날개를 접고 이걸 펴야 도는 것이지 한쪽 날개를 아주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보하시는 분들은 보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움츠리더라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하고 또 보수하시는 분들도 진보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위축되더라도 살려주면서 숨만 쉬게 해주면서 아주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야 이 자유시와 정연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유시를 쓰시는 분은 시조를 너무 우습게 합니다. 시조는 한물 같다. 끝난 장르다. 그래서 한 그 문예창작과에서 자유시를 쓴 교수님 한 분이 아직도 시조가 있다는 게 수치다. 이런 말을 한 분도 계셔요. 극단적인 표현이다. 또 시조하시는 분 시조한다고 해서 민족 정형시라는 당위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시를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네. 또 어떤 분은 동시도 시냐 이러는데 나는 최고의 시는 동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가 있어야 시조도 발전하고 자유시도 발전한다. 그래서 서로 상생 물론 요즘은 동시가를 조금 이축되고 자유시 시조가 이축돼서 자유시 세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그냥 죽이자고 덤벼드는 것은 문학적 장르
서로 공존 이런 세 관점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니까 굳이 김종서의 그 변세가 중에 하나인 이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보면 이게 시조냐 자유시냐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조하면 3사 3사 이렇게 가야 맞는데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이 벌써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가람 이병기 선생님은 이게 조윤재 선생님 같은 분은 시조는 3434 3434 또는 3 4 또는 3 4 3543 이렇게 돼야 이게 시조지 이외에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전래 시조 약 1000여 편을 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이론에 딱 맞는 시조는 5%도 안 되라는 거지. 나머지 95%를 무시하고 5% 가지고 어떤 형식을 도출해내는 것은 소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95%도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시조는 구로 따지지 말고 음부로 따져야 한다. 그래서 초장은 1구와 2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대개 6 내지 9자고 중장은 5 내지 8자 6 내지 9자 이 종장은 첫째 3구는 지켜야 하고 파격이 몇 개 있습니다만 요것이 5 내지 8자고 요것이 3 내지 4자고 이게 대개 3 내지 4자 3자 이렇게 해서 1구, 2구, 3구, 4구, 5, 6, 7, 8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구 32마디 12마디 6구 12마디가 아니라 8구다. 그래서 6구 12구로 하면은 또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요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을 잡자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조를 쓸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팔행으로 쓰는 시조인들이 많습니다. 팔행으로 이게 초장, 중장, 종장 팔행으로 1, 2, 3, 4, 5, 6, 7, 8로 쓰는 것은 바로 3장 8구론에 근거한 시조쓰기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시조인들이 아주 대유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시조가 과연 정형시냐 이렇게 둘쭉날쭉 하면 이건 정형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쓰지 말고 요 정자를 써야 한다. 요 정자를 써야 한다. 그냥 가지런히 추려놓기만 하지 완벽한 글자 수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단가나 하이쿠는 한자의 예외도 허용치 않습니다. 한시의 5원절구나 7원절구 보면 거의 99%가 딱 맞춰야 합니다. 예외를 조금씩 이보시나 이런 두보시나 202보시에 보면 파격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맞아요. 그런데 한국의 시조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외가. 요 틀로 맞추려고 보니까 예외가 95%예요. 학자에 따라서는 97%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90% 된다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전 세계의 민족 정형시, 제 민족마다 갖고 있는 정형시가를 갖고 있는 민족은 4,500개 부족 가운데 약 67개 부족밖에 없답니다. 그 67개의 부족 가운데 하나가 이 한민족의 시조거든요.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완벽한 정형시인데 그 17개 중에서 시조만 약간 탄력성이 있는 정형시. 콩부조처럼 느렸다 뺐다. 요게 이제 말씀을 일으키니까 이 3434에 맞는 것만 시조고 나머지는 자유시의 편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유시는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시조 변형이라는 말이 돼요. 여기서 이제 자유시인들이 헷갈립니다. 자유시는 서구 자유시의 수용인데 예전에 있던 이 김종서의 시도 그건 자유시의 변형이다 하면 자유시가 일정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이전부터 한국에는 자유시의 선조가 있었다는 뜻이 돼요. 시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자유시인들이 또 고민 들어가요. 우리 자유시는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일정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자유시의 선조가 있었다고 하자니 그러면 또 이 기원이 헷갈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운수사원이라고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하고 수원지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시는 우리 자유시의 기원이 어디냐? 서양에서 왔다. 허자니 문제고 시중에서 왔다. 라고 하자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근거는 어떻게든 시조와 무관하지는 않다. 어떻게든 완전 절연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시조 쓰는 사람은 자유시도 시조 변형에서 왔다. 그게 유명한 사설시조다. 한국의 자유시는 서양에서 온 게 아니다. 조선시대 사설시조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시 쓰는 사람들이 아주 그래서 자유시 쓰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시가 어디서 왔는가를 아예 노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시 쓰는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가 쓰는 자유시의 기원은 어디냐? 한번 생각 안 해보고 쓰셨죠? 이거 일정시대 때 들어온 김옥과 김승원이가 들여온 서양의 자유시가 아니면 조선시대 우리 민족 유래로 나온 가사와 같은 거기서 변형된 것인가? 생각 않고 쓰셨죠? 이제부터 물을 마실 때마다 수원지를 생각해요. 음수사원의 심정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추처와 기원도 모르고 문학을 행위를 소설은 대부분 현대 소설은 서양에서 그 양식이 들어왔습니다. 고전 소설도 있지만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을 치지 않는 이유가 그 구성이나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양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국 현대 소설은 전부 99%가 서구에서 그 양식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시는 어디서 왔느냐?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 쓰는 분들도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나의 근원을 한번 분석해보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상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니네는 그렇게 주장하라. 그런 주장들이 서로 화합을 이룰 때 한국 현대문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맞으니까 너는 죽어라. 절대 안 됩니다. 내 주장이 더 맞다. 그러나 네 주장도 아주 틀렸다고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상생을 길로 가야 소위 장르의 하이브리드가 형성됩니다. 어떤 차는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휘발유로 하는지 전기로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장르 초월의 시대다. 그래서 유명한 최명희의 혼불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그 수필가들은 이건 소설이 아니다. 장편 수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나 조정래의 태백산맥 같은 거 보면 막 사건이 막 일사불란한 게 엮어지는데 혼불을 읽어보면 스토리는 약하고 아름다운 멋진 민속에 관한 수필성 글로만 꽉 차 있어요. 스토리는 그냥 집안에 일어난 그런 근친상간 이야기 그런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수필가들은 이건 장편 수필이지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좋아하시는 생텍쥐페리의 그 야간 비행 이런 거 보면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생텍쥐페리의 소설의 일부는 이건 장편 수필이지 소설이 아니다. 사건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필인지 소설인지 모를 글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이번에 혼불 문학상으로 당선된 뭔 작품을 보면 스토리가 없이 그냥 이상한 수필성 글만 잔뜩 채우고 있어요. 이 두꺼운 책. 예. 그래서 이 장르에 혼이호 현상이 일어난다. 하이브리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제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르의 그 하이브리드는 이미 김종선님이 써놨다. 이 장군님이 수양대군에게 이제 죽었지만은 이것도 3434로 보면 절대 시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시조다. 그래서 요걸 망라하는 이론은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이 시조론밖에 없다. 이 3434로는 이 김종서의 이 삭봉은 나무 끝에 불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사설 시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텁이 따리를 물고 이렇게 나오죠. 요것을 현대식으로 변형시킨 게 장순환님의 어느 오후예요. 이게 사설 시조, 소위 장시조라고 하거든요. 이 차원에서 보면 이게 시조인지 일반 자유시인지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파요. 장르 연구가들은 이걸 시조로 봐야 할지 장시조라고 사설시조라고 하지만은 시조로 보기에는 정형시가 아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흉내낸 사설시조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그 옆 밑에 밥정이라는 것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낭송 잘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낭송. 잘하신 분이 꼭 한 분씩 계시더만요. 어떤 선생님? 강계희 선생님. 돋보기가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박정 허줄고 난 방위병 복장으로 아니요, 그 딸내마부터요. 여기 딸내마부터요. 딸내마 지발 아무나 하고 밥같이 먹지 말거라잉. 이애미도 읍내장날 팔러 나갔다가 그냥 글댕겨 거시기 학생들 대모대 매급시 깨밀려 쫓기는디 어찌케 네 아빠 용케 만나 아는 체하고 밥 한 끼 얻어먹다 그냥 저냥 함께 살게 된겨. 정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밥정인겨. 네 아빠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 심부름 다닐 때 거줄고 난 방위병 복장으로 그냥 쓰러지게 된다. 된 생긴데다 내 하필 체류탄에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오도가도 못하는디 불쌍하게 주춤주춤 다가와 밥이나 그냥 한번 먹자 해서 매급시 밥 한 끼 얻어쳐 먹자 그냥 저냥 네가 톡 생긴겨. 그래서 네 이름이 오월인겨. 네 아빠 시원한 입속에 그냥 홀딱 편한겨.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재밌네. 제가 창으로 한번 즉흥적으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했는데요. 예. 저는 시를 아무리 외우려고 잘 안 되는데 창으로 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아니, 전혀 처음 보는 시인데 그게 충분히 가능할까요? 상한 분들은 되게 아유, 늘려보시면 뭐가 나오겠지 뭐. 연창이. 네. 선생님 꼭 명함 하나 주고 가세요. 너무 딱 마음에 와닿네. 녹화도 뜨셔요? 딸내마부터 할까요? 예. 선생님 편하신 대로. 딸내마 지발 아무나 하고 밥같이 먹지 말거라잉. 이애미도 내 장날 품팔러 나갔다가 그냥 그리 된겨.
거시기 학생들 대모대 없이 떠밀려 쫓기는디 어찌게 네 아빠 용케 만나 아는 체 하고 밥 한 끼 얻어먹다 그냥 저냥 함께 살게 된겨. 얼쑤. 청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밥정인겨. 얼쑤. 네 아빠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 심부름 다닐 때 허줄근한 방위병 복장으로 그냥 쓰러져 생긴 데다 내 하필 체루탄에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오도가도 못하는데 불쌍하게 주춤주춤 다가와 밥이라 그냥 한 번 먹자 해서 맥없이 밥 한 끼 얻어먹어 처먹다 그냥 저냥 네가 톡 생긴겨. 그래서 네 이름이 5월인겨. 이 아빠 시원한 입속에 이 아빠 시원한 네 아빠 시원한 입 속에 그냥 홀딱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저 돋보기는 돋보기인데 한번 상이 나왔는데 더 이거 많이 돋보기입니다. 아니 처음 보시는 작품인데 이게 나옵니까? 그냥 한 번 읽으셨잖아요 지금. 명창이니까 김명선 우리 명창가예요 명창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이고. 우리 시화창작 문학기행 왔잖아요. 예, 예. 시화창작이 이렇습니다. 박수! 뭐 상이 나왔는데 더 이상 뭐 저희가 그렇지만 이 영광된 자리에서 그냥 귀한 시 그 낭낭한 목소리. 그냥 한번 네. 딸내마 지발 아무나 하고 밥같이 먹지 말거라잉. 이 애미도 읍내상날 품팔러 나갔다가 그냥 그리 댕기어 거시기 학생들 뭐에 매급시 떠밀려 쫓기는디 어찌게 네 아빠 이렇게 만나 아는 체하고 밥 한 끼 얻어먹다 그냥 저냥 함께 살게 된겨. 정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밥정인겨. 네 아빠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 심부름 다닐 때 허줄근한 방위병 복장으로 그냥 쓰러지게 생긴 데다 네 하필 체루탄에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오도가도 못하는디 불쌍하게 주춤 다가와 밥이나 그냥 한번 먹자 해서 맥없이 밥 한 끼 얻어 처먹다 그냥 저냥 네가 툭 생긴겨. 그래서 네 이름이 5월인겨. 네 아빠 시원한 입속에 그냥 홀딱 반한겨. 감사합니다. 강계희 선생님. 예, 명단이 들어가는 데는 제일 1번입니다. 아 기억시니까요. 그래서 한국문제협회에서 선집을 만드는 이만한 두꺼운 책에 예. 몇 년 전에 일본으로 나와서 문학기행을 하면은
명찰을 달고 있으면 이분이 관계인. 그리고 이제 유한진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저 필진 좋은데 네 시는 안 볼 수가 없다. 제가 안동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집에 들락거리면서 이제 그런 사이이셔요. 그래가지고 양방부울에서 네 오셨네요. 시는 안 볼 수가 없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단이 관계인데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낭송 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는 중간 쭉 하면 앞에 거 맞아. 되고 일본으로 걸려서 좀 불리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면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양수 회장님하고 우리 박희수 우리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같이 주거지 받거니 한번. 아니 그걸로 끝내시죠. 더 이상 그냥 아이고. 빨리 나오셔. 회장님 이모신 분이 얼른 나가셔. 아니야 주거지 받거니 하면 더 재밌어. 얼른 나가셔. 맞아요. 아니 나가셔. 그럼 우리 저기 선생님 하실래요? 그만합시다. 아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재밌다니까. 한번 해주시죠. 우리 회장님 한번 해보셔 얼른. 회장님 우리 회장님 엄청 잘하시다. 부르시면서 지금 내가 저 이것도 할매라는 건데 뭐 할매라는 거 아닌데. 말 나가서. 할머니가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딸내마 여기서 해야지. 앞에 나가서 하셔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에 봉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내가 항상 꿈에 우리는데 회장님이 먼저 하셔야죠. 딸내마. 소리 이거 소리 지르면서 우리 한 회장님이 딸내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요. 되는 거예요. 딸내마 지발 아무나 하고 밥 먹지 말거라잉. 이 애미도 읍내 장날 좀 팔려 나갔다가 그냥 그렇게 댕겨. 그 시기 학생들 데모대에 맥없이 떼밀러 쫓기는디 어찌게 네 아빠 용케 많나. 이런 아는 체하고 밥 한 끼 얻어먹다 그냥 저냥 함께 살게 댕겨요. 정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밥정인 것이요. 네 아빠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 심부름 다닐 때 헐 출근한 방위병 복장으로 그냥 쓰러지게 생긴 데다 내 하필 체류탄에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디 벌써? 불쌍하게 주천주천 다가와 밥이나 그냥 한번 먹자 했어. 맥없이 밥 한 끼 얻어먹어 처먹다 그냥 저냥 네가 툭 생긴겨. 그래서 네 이름이 어린겨. 네 아빠 시원한 입속에 그냥 홀딱 반한겨. 이어서 즉흥까지 이게 취업생에게 위력이잖아. 제가 어디 가면 할 수가 없어. 이 시화천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지난번에 저 답사 오셨을 때부터 우리 저 초보님 발행이. 발행이요. 대표님 발행님입니다. 시원장에 다행히 발행이 퇴장. 아니 사전 답사까지 이렇게 오시기는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남과 좀 많이 다르다. 뭔가 하실 것 같다 약간 귀엽고 하고 가시는 우리 그
마침 촬영도 마침 다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저희 블로그 카페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시와 창작과 지리산문학과는 어떤 자매 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는가. 네, 우리 정임 선생님 강의 마쳤는데 우리가 맞은 박수를 못 드리고. 나눠드릴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까 그 만년필을 하고 네. 어디 갔어? 5,000원 상당의 인삼 주격 치약하고 그 관장님 전화 가지고 막 왔습니다. 연초에 우리 하드카바로 지리산문학관장 김현웅 씨가 지리산문학관 문창궁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한 시도 한 절반 들어있고요. 무시무시한 한학자입니다. 김현웅 씨가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한학자예요. 한문에 아주 능한 분이고 그 권수가 많지 않으니 회장님하고 총무님 우리 항상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그 기억도 있습니다. 반행님하고 회장님이라고 아까 표현하십니다. 두 분한테만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두 번도 빼돌려서 네 권을 드릴 수가 있고 한국 시조문학 가을호가 왔어요. 그것도 제가 네 권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 우리 사무실에서 한 번씩 비치하시고 회람 마시는 재미도 있거든요. 너 빨리 읽어라 나도 읽고 싶은데 왜 붙잡고 있냐.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선물하고 책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치약은 다 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년필하고요? 만년필도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낭송하신 분 세 분 계셨고 네 분 계셨죠? 네네. 네 분. 네 분한테는 마음을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없어. 감사하다고 하려고 그래. 만년필 같이 써줄 거야. 만년필 같이. 마음을 가져가겠습니다. 마음만 가져가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우리가 남겨낼 필요도 있으니 네네. 잠깐 노식행입니다만 그거 한번 하십시다. 관행님 잠깐 나오시면 네. 제가 수건도 좀 챙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건은 제가 이쪽에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소비자도 5,000원 상당의 인삼 주경치약 금액을 할 수 없는 만년필 세트 한국 시조문학 경로 지리산문학관 상공 김윤송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대표로 반응해드릴게요. 진짜 나가주실게요. 박수 주세요. 저희 문학관이 준비한 모든 행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팀 리더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단문 말씀 들으시고 아시죠?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거고 나가서 한번 찍을 거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저처럼 모여보는 선생님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계획된 시간보다 한 30분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해하시고 이 받은 선물의 중에 책은 아마 이따 발행이라고 의논해가지고 번개 사양 시의 상품으로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번개 사양 시는 남원에 가서 주시면 돼요. 내시면 올라가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기념 참여하겠습니다. 예,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의자 앞으로 한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상을 뒤로 빼고. 다행이라고 우리 장민 선생님 선생님 오시고 우리 관리하는 선생님 그래도 아까 주셔야 돼요. 선생님 좀 같이 사진 찍는 게 이쁘게 하려고 그냥? 싫어요.
앉으시고 여기 이제 잠깐. 아이고 예. 아이고 아니요 제 명함. 자 선생님, 장선생님. 예. 자. 저 한 장 찍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와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좀 비켜봐. 아 이거 참. 그래도 충분히 나와요. 자, 대통령 앞에 가운데 앉으시고, 예, 그렇게 앉으시면 돼요. 의자 그만 갖고 와요. 전혀 없어. 못해. 아니 난 거기 내가 앉을 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걸 왜 그래? 참 사람이 자기를 알아야지 이렇게 나를 유도맨들라고 그래. 아직 70도 안 됐구만. 아직은 10분뿐이에요. 아 50밖에 안 되고 있는데. 선생님 앉으시죠.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사진 찍는데. 선생님 들어가세요. 그대로 하고, 예. 사장 너무 짙으신 분은 좀 지우시고. 선동 벤츠인데. 자, 이 앞쪽 보세요. 자, 자 이거 한 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조금만요. 저도 찍으시. 예, 찍어. 우리 시화창작 하면 화이팅 합시다. 네. 시화창작 화이팅! 자, 그대로 잠깐만요. 파이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시화창작 됐습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밖에서 저거는 그럼 드러낼까요? 저것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밖에 있어요. 외국식 고만 여기 저거로. 그쪽에 조금만 나오세요. 오링겨. 안 먹으면 애 생기는 거야? 아, 이쪽에. 안 먹으면 애 생겨? 매급씨 밥 한 끼도 처먹다 그냥 저냥 아니, 요 앞으로 서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냥이 뭐요? 같이 살게 된겨. 밥정이 무섭다께. 여기 넓으니까 박선에도 앞에 앉아도 괜찮아. 여기 좀 넓어서 너무 좁아가지고 저 앞에 어른들이 앉아, 친구들이 앉아야지. 아니 갑자기 이따 사진사가 얘기하면 그게 앞섰대요. 아까 앉으신 분들만 앉으면 돼요. 아니 조금 있다가 사진사가 앞으로 더 빼요. 그럼 더 빼면 되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면 돼요. 우리가 미리 계산하지 말았습니다. 예, 그냥 미리 계산하지 마. 그냥 준비해놨다가 위치를 잡아줘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자, 이쪽 들어가세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한 사진 나왔어. 뒤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자, 이제 여기 아니, 됐어요, 됐어요. 예, 됐어요.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 앉아야 될 분은 꼭 앉으시고. 우리 정부원도 앉으셔도 되겠다.
머리 좀 빗어 잘 나오게 좀. 아니 요 가운데는 대피하고 저 앉아니까 각쪽으로 앉아줘야 돼. 일단 한 번만 더 이거 어른들 저거 할 분들은 가운데 안 편지해야지. 나라고 여기 안 앉고 싶어. 회장님하고 여기 회장님 안 자,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사람이 거 벽이 맞아 떨어져. 뭐든지 격이 맞아야 돼. 이게 A란 게 있잖아. A. 예? 메인 자리에는 나도 저쪽 가면 우론이에요, 왕초예요. 여긴 신부름 뿐이고. 사실 본본이 여기서 이기는 못나 회장님이 왕초네. 우리는 맨날 멋있는 수염이 앞에서 드러나야 되니까. 네 아빠 이게 두 선생님도 모델 좀 하셔야죠. 안 안겨? 다리미는 손목만 따라다니고 이 아빠 이쁘게 손목만 따라다니고 이 손목 아프고 이 손목 제 거예요. 앞으로 앉으시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아빠 이 아빠가 자, 안쪽으로. 아 거기 우리 마누라야 거기가 이쪽으로. 왜 내 자리에 거기가 끼시려고 그래? 나 마누라. 자, 큰 실수할 뻔했고 잡혔고 저쪽 자리 하나. MOU 각서를 쓰십시다. 책임지기. 아니 이쪽이요. 앞에 앉으라고? 앞에 앉아. 아유, 내가 근본이 아닌데. 아니 저분이 진상을 아시는 분이야 그래. 아니 근본이 아니야. 앉을 근본이 아닌데. 자, 들어가시고요. 자, 빨리 나오세요. 여기 서세요. 여기 서세요. 여기. 조금만 지켜드려요. 아니, 거기 서시면 돼요. 자, 앉으세요. 자, 빨리요. 자, 앉으세요. 자, 여기 보시고요. 저거 천수가. 저기 이거 찍고 나서 다시요. 이거 한번 찍고 여기는 여기 제출용. 자, 모자를 좀 까지 짚고 모자를. 자, 딴 가문 해보세요, 시문아. 참 시어창자. 자 러브. I love you. 슈아창자 가면 알러뷰하고 손 이렇게 내밀어요. 자, 하나, 둘, 셋. I love you. 네, 됐어요. 현선막. 네, 현선막. I love you 하는 거좀더 이걸 볼래 보내잖아. 아니 우리 선생님도 피곤하신 손이 너무 오래 앉아 계시고. 맞아. 내가 또 자리 안 이내나 그러니까 애들이 또 내가 안기를 내가 잡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괜히 나보다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자, 여기 보시고요. 나보다 이 잡어. 괜히 나 여기 자, 앉으라고. 이쪽 보세요. 팽팽이. 자, 여기 보시고요. 아, 저쪽 끝자리가 안 됐다. 저쪽 끝자리가. 아, 걔 바람 불어서 그래요. 자, 됐습니다. 슈아창자 I love you. 우리 카메라맨한테 박수 좀 줘야 돼. 박수.